네, 많은 일반 골퍼분들이요. 하체 리드, 지면 발력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체 리드라든지 회전 연습, 이 몸에 대한 연습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 연습을 해도 공이 잘 안 맞는다, 거리도 잘 안 난다 하신다면 좀 팔의 움직임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리 내는 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릴 텐데요. 자, 거리 내는 팔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팔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스윙을 할 때 제가 두 가지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스윙. 팔이 짧으신 분의 스윙과 긴 분의 스윙인가요? 제 팔은요 정해져 있어요. 팔의 길이가 막 갑자기 마징가제트처럼 늘어나진 않고 팔의 길이는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진 팔 안에서 제가 첫 번째 스윙은 좀 짧은 팔의 스윙을 해봤고 두 번째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길이를 만들어서 스윙을 했습니다. 당연히 100분에게 물어봐도 두 번째 스윙을 하시겠다고 하시죠. 근데 현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1번 스윙으로 이렇게 팔의 그 길이가 굉장히 짧은 채로 스윙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굉장히 그러면 스윙이 보기에도 좀 좋지 않고 비거리에도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은요, 우리가 원심력 그리고 이 원의 넓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길이는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정해진 길이가 있죠. 이 길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이 팔의 길이가 길어진 상태에서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백스윙 탑에서의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백스윙 탑에서의 위치가 팔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뭔가 오른팔도 많이 접혀 있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팔의 길이가 손과 몸의 간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보통 프로들은 이 손과 팔의 길이가 이렇게 좀 유지가 되면서 손과 몸의 간격이 좀 유지가 되면서 스윙이 돼요. 이렇게 팔이 오그라들고 짧아지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회전이 안 되는 골퍼분들, 백스윙 했을 때 회전이 없이 손만 위로 이렇게 많이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팔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팔의 길이를 좀 길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전을 해주셔야 되고요. 몸의 회전을 해주셔야 팔의 길이를 길게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들어서는 쉬운 것 같은데 또 이게 막상 해보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연습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구를 가지러 잠시 가겠습니다. 정말 그 보면 주니어 선수들 가르치면 팔을 있는 대로 다 뻗고 길게 스윙을 하거든요. 네. 근데 조금 늦게 골프를 시작하신 분들은 이렇게 막 불안해서 그런지 굉장히 짧아지더라고요, 항상. 저도 이걸 풀로 하게 되면 오버스윙이 될까봐 조금 무서워서 맞아요. 사실 조금 좁아지고 백스윙을 좀 작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 겁이 나면 작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위축이 되니까 네. 어깨도 좁아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팔의 길이를 좀 길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밴드를 가지고 왔어요. 집에서 홈트하는 그 기구 아닌가요? 그렇죠. 홈트를 해야 되는데 연습장에 있는 밴드를 가지고 왔는데 꼭 밴드가 아니어도 근데 밴드도 많이 요즘 집에 있으시죠. 네.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밴드나 아니면 이런 길이의 줄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묶고요. 백스윙 탑의 위치를 가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최대한 손과 몸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백스윙 그러면 이 견갑골 주변의 근육들이 쭉 좀 늘어나는 느낌이 드세요. 근데 이 팔이 많이 접히시는 분들은 이쪽 뒤쪽 근육들이 너무 타이트한 경우에 많이 이렇게 오그라드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트레칭을 하는 느낌으로 쭉쭉 가보는 거예요. 근데 단 주의하실
부분은 막 이렇게 몸의 축이 네.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의 축은 딱 잡아주시고 가주는 거죠. 몸의 축을 유지하고 이렇게 몇 번 해보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좀 이렇게 줄이 늘어나는 느낌이 좀 생겨야 되죠. 그쵸, 왜냐하면 이제 밴드라면. 몸 돌리다 보면 이렇게 또 뒤로 가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만약에 네. 이게 이렇게 느슨한 게 아니라 좀 밴드라면 쭉쭉 아. 늘어나는 느낌이 네. 드시고 왼쪽의 견갑골이 약간 스트레칭이 된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펴지세요. 오. 이렇게 오그라드셨던 분들도 이걸 한 10번 정도 하시다 보면 이렇게 펴지세요. 그래서 펴지고 훨씬 더 조금 더 원이 넓어지고 그리고 비거리 향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긴 채가 어려우셨던 분들 보면 백스윙 하셨을 때 이렇게 팔이 많이 오그라드시고 오른팔도 이렇게 너무 접히신 분들이 긴 채를 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연습을 좀 하시고 나서 스윙을 하시게 되면 긴 채도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쭉 늘리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림이 제 뒤에 나옵니다. 오,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네. 자연스러워. 네, 자, 이렇게 두 그림이 나왔는데 제가 질문을 세 분께 할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같이 답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1번과 2번이 있어요. 자, 위에 공이 있죠. 공을 위해서 동시에 떨어뜨릴 거고요. 힘은 중력만 있어요. 누가 밀지 않아요. 중력만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어떤 공이 더 이 끝에 도달을 하는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굴러서 공이 굴러가는 거죠. 그렇죠. 저기서. 누가 더 빨리 도착할까요? 네, 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저는 1번입니다. 저는 2번입니다. 저는 1번이라고 네. 생각을 했다. 지금 송프로님이 이렇게 하셔서 2번 아닌가 싶은데 네.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어디서 있었습니다. 봤어요, 이거. 네, 봤어요. 2번 맞아요. 저도 근데 이걸 처음 딱 접했을 때 1번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2번이에요. 네. 오. 이게 실제로 이제 그런 법칙이 있어요. 사이클로이드 법칙이라는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네, 이 법칙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작할 때부터 2번 같은 경우는 곡선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더 가속이 붙어주고 그러면서 더 빨리 도달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독수리나 매가 먹이를 잡으러 갈 때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고 곡선으로 내려가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빠른데요. 네. 네. 근데 이게 골프에서도 다운스윙 할 때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 때 팔의 움직임, 이 손의 움직임이 이렇게 1번처럼 가파르게 내려오는 경우. 자, 앞서 그 김조셉 프로가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지면 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게 되면은 사실 헤드 스피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또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게 되면 채를 닫아줄 시간도 없고 가속을 붙일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 우리가 쭉 가줬잖아요. 내려올 때 2번처럼 곡선으로 내려온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줘야 우리가 가속을 붙이고 또 채를 닫아줄 시간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번과 2번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2번을 이미지로 딱 이제 머리에 새겨주시고 이 손이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와 보는 거예요. 곡선이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곡선 2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손이 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그런 이미지로 스윙을 해주셔야 다운스윙을 할 때 상체가 이렇게 나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팔을 잘 못 쓰시거든요. 그래서 곡선으로 2번처럼 쭉
쭉 이런 움직임을 해주셔야 훨씬 더 가속을 붙이실 수 있어요. 그 느낌이 이렇게 우리가 물에다가 이 돌을 던질 때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언더로 던지는 듯한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약간. 물수제비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전- 이렇게 던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싹 이렇게. 네, 네, 이런 맞아요, 느낌. 맞아요. 네. 곡선을 그리면서 그렇죠. 네, 많이 던져 보셨나 봐요. 아 그럼요, 제가 엄청 던지죠. 아까 보신 네. 영상이 혹시 그 네, 그건 아니에요. 몇 번까지 해봤나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곡선을 그려야 훨씬 더 좋은 그런 스윙을 하실 수도 있고 더 가속을 붙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곡선 그걸 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스윙을 해주셔야 좋은 팔의 움직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손이 빨라야 하는 구간은 어디일까요? 팔이 빨라야 하는 구간? 내가 의도적으로 좀 빨리 해야 하는 구간은 저는 약간 여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백스윙에서 딱 내려오는 이 구간. 맞아요. 지금 맞나요? 제가 곡선을 그렸던 이 네. 구간이 손과 팔이 빨라야 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빨리 내려줘야 팔로스로도 빨라지고 가속을 붙여줄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너무 저... 근데 저도 처음에는 진짜 네. 임팩트 그 구간 때 빨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 제가 정말 안 좋은 습관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로테이션을 막 빨리 해야만 공이 꼭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임팩트 요 구간에서 맞아요. 빨리 치면서 몸도 같이 딸려가시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빨라야 하는 구간, 손과 팔이 빨라야 하는 구간은 탑에서부터 임팩트 직전까지 내가 의도적으로 빨리 가속을 붙여줘야 돼요. 그 이유는요, 뒷땅 많이 나시는 분들, 캐스팅 많이 되시는 분들이 다 전해요. 네. 아, 그런가요? 네, 이 구간에서 손의 이 모양이 빨리 내려와 줘야 우리가 이렇게 캐스팅은 이렇게 풀어지는 동작을 이야기하죠. 손이 이런 움직임을 하기 전에 빨리 내려줘야 이게 좀 더 레깅이 더 잘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이동을 빨리 하다기보다는 손을 빨리 쓰세요. 그래서 이동을 빨리 해주셔야 지금 이 클럽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손을 빨리 내려볼게요. 그러면 헤드가 어떻게 될까요? 풀어지지 않고 좀 더 레깅이 잘 되겠죠. 손과 팔이 빨리 내려지면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펴지는 동작을 먼저 하기 때문에 캐스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풀어지는 동작을 하기 전에 손의 이 형태, 샤프트와 팔의 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빨리 내려주면 이게 레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줘야 되는 구간은 탑에서부터 임팩트 직전. 여기서 곡선을 태우면서 가속을 붙여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지연 프로의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네. 대부분 코스 나가면 너무 급했어요. 위에서 힘들어갔어요. 이것 때문에 더 느리게 하려고 하는 골퍼들도 있을 거거든요. 맞아요. 힘 네, 빼고 이거는- 치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네. 멈췄다 쳐라. 네. 네, 여기서 서두르면 안 된다. 네. 근데 여기다 힘 주려고 하다가 좀 급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엎어치잖아요. 어떤 네. 방법도 있어야 될것 물론 이제 같은데? 급해지시면서 네. 근데 이게 급할 때 손의 이동을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풀어지는 동작을 더 빨리 하시면서 이제 좀 오류가 나시는 경우도 있고 느리게 한다고 해서 정타가 맞지 않거든요, 사실. 그건 그렇죠. 네. 네, 네. 왜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막 이렇게 끼어들까 말까 하다가 사고 나잖아요. 사실 맞아요. 팍 끼어들어야 네.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잘하는 원장님인데. 그러니까 이게 망설이는 순간에 더 실수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뭔가 탑에서 멈췄다가 많이들 치시거든요. 뭐 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치시고 그렇다고 해서 더 좋은 샷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많이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정말 에라 모르겠다고 스윙을 했을 때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시간을 지체하거나 느리게 한다고 해서 더 정타가 맞는 거는 사실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손의 움직임을 빨리, 팔의 움직임을 빨리 해주셔야
더 좋은 샷을 그리고 또 비거리 향상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밴드 가져왔잖아요. 밴드로도 이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밴드나 아니면 수건 이런 거를 이용하셔서 지금 빨리 내리는 연습을 좀 아픈데요. 등이 자꾸 뭐 척석척석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예. 가서 멍들어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이 수건을 좀 추천드립니다. 빨리 하는 걸 보여주셔야죠. 예. 빨리 하는 거. 아플까봐 몸을 사리게 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 깔끔한 진행 너무 감사합니다. 네. 손이 팔이 여기서 빨리 내려서 그래야지 여기서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스윙을 할 때 이거를 막 생각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한결같이 이렇게 촥 가는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어디서 심조해 잡아서 이렇게 뻣뻣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거침없이 촥 맞아요. 맞죠? 그렇게 스윙하시잖아요. 저 저안 될 프로님 때는 레슨 근데 그 네. 스윙 보면서 레슨 준비했어요. 아 진짜요? 네. 훈훈한 마무리로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머뭇머뭇하는 순간 미스샷 납니다. 휘둘러 주셔야 팔의 움직임, 손의 움직임이 척척 휘둘러 주셔야 훨씬 더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요. 거침없이 이렇게 휘두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경험들 다 있으셨을 거예요. 몸 회전, 하체 리드 연습 계속하고 그렇게 공을 쳤는데 이렇게 아 맞아요. 예. 몸을 많이 쓰면 쓸수록 공이 오른쪽으로 가고 슬라이스가 더 난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김프로님도 현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네. 아무래도 그 레깅을 자꾸 유지해야 된다 아니면 뭔가 끌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끌고 오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렇게 좁게.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손이 빨라야 하는 구간은 탑에서부터 그 임팩트 직전 손이 허리선쯤에 왔을 때까지 쭉 빨리 오고 이후에는 몸이 도는 그거와 같이 팔도 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몸의 회전, 몸의 움직임은 연습을 하는데 팔은 어드레스 각도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럼 공이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냐 말씀 많이 하세요. 그 이유는 몸 회전한 거와 같이 팔도 같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몸만 회전하시면서 팔은 이렇게 회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오른쪽으로 공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팔의 회전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뻗어 보시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왼손이 손바닥이 하늘을 보는 이 움직임이 스윙을 할 때 이렇게 같이 돼줘야 되는데 대부분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손등이 하늘을 보는 상태. 그래서 이 움직임, 손바닥이 하늘을 본 상태. 내려올 때부터 그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요, 훨씬 더 공의 그 방향도 잡히고 비거리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거리가 안 나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채가 열려서 임팩트가 되면 비거리 손실이 많이 되거든요. 스핀량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손등이 하늘을 보는 느낌으로 채를 닫아주는 팔의 회전도 신경을 써주시면 여러분의 비거리는 향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요, 다운스윙을 할 때 직선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곡선으로 내려와야 비거리는 향상됩니다.